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저러나 싶은 생각도 분명 드실 겁니다. 뭐 문조털레유 욕하면 한 자리씩 주고, 그래서 오창석하고 오윤혜가 이재명 TV 가서 진행하고 있고, 김민석도 마음에 안 들고, 정성호도 마음에 안 들고, 동욱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생각 다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고, 민주당 당원분들도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주당 당원분들 중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한 분들이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딱 이 타이밍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때부터 지켜봐왔다고 말씀드렸죠. 나이에 비해 정치에 관심을 일찍부터 가졌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민주진영에 아픈 상처가 생기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알고 내가 가장 친해,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도움이 안 되고요. 내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어느 정도 오래 지켜봤는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는 것 같네? 사실 저렇게 행동하는 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쭉 복귀해보면 이현주나 김민석한테 감정이입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에 대한 건 다뤄드린 적이 있어도, 이재명 대통령한테 감정이입을 해서 왜 대통령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할까를 다뤄드린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대신 목소리는 계속 내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대통령이 되시기 전까지 민주당 내에서 주류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당대표를 할 때도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당시 지도부를 물갈이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뽑았는데 왜 뉴이재명들이 설쳐?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실 수는 있는데, 이걸 살짝 비틀어서 우리가 뽑았는데 우리가 가장 잘 활용해야 하는 대통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정치인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고, 왜 가끔은 이해하기 힘든 인사임명과 발언이 나오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살짝 복잡할 수 있는 문제인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이게 특정 부분만 들으면 다소 이해가 안 되거나 오히려 화가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완벽하게 이해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히나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연결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인사임명이 대체 왜 저러는 거냐? 간단합니다. 일단 뭐 최근에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재명이 결국 김민석의 배우다, 이재명이 리박이다, 나는 지지 철회한다, 이런 말들인데 사실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부터 계파가 없는 사람이고요. 특정 인물을 위해 정치를 하거나 특정 인물을 키워주기 위해 어떤 발언과 행동을 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애초에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대통령한테 싸바싸바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들어주게 되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럴 사람인가요? 아니죠. 성남시장 때 본인 시장실에 CCTV를 설치했던 사람이고요. 괜히 정치적으로 엮일까봐 가족까지 멀리한 사람입니다. 시장 때도 안 한 걸 대통령이 돼서 한다? 심지어 검찰과 언론이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만약 그랬다면 벌써부터 재래식 언론 기사로 도배가 되고도 남았을 거고요. 국힘에선 탄핵 절차까지 밟았을 겁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럼 왜 도대체 특정 인물을 밀어주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냐? 이런 거죠. 이건 그냥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재래식 언론과 뉴박 유튜버들한테 속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건 그냥 어려울 거 없고요. 이번 기자회견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뉴박 세력들 쪽에선 어떤 말이 나오죠? 저건 정청래를 직격한 거다,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는 거다, 유시민 김어준을 저격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또 우리 쪽에선 어떤 말이 나오나요? 저건 김민석을 직격한 거다, 정청래 당대표를 밀어주는 거다, 오창석과 이동영 들으라고 한 말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누구를 밀어주고 누구를 직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이 생각하는 모든 걸 말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그냥 두 사람으로 압축해보면 정청래 대표가 칭찬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고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고, 김민석 총리가 칭찬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고 비판으로 받아들일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특정 누군가를 밀어줬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냥 정청래 대표는 본인의 비판과 칭찬을 받아들이고 개선할 건 개선하면 되는 거고요. 김민석 총리도 이건 마찬가지인 겁니다. 판단은 당원과 지지자들이 하고 심판이 필요하면 이 또한 당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메시지는 내가 맞췄네, 너는 틀렸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계속해서 논쟁만 되는 거고요. 이래서 이걸 정쟁화하는 유박 세력들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박지원 의원님께도 죄송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출국 장면을 그렇게 해석하시는 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당대표를 밀어준다면 국힘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너무 나가신 해석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 정청래 대표는 있고 김민석 총리는 공항에 없었던 적도 꽤 있는데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강욱 전 의원이 박지원 의원님의 이 발언을 듣고 연기 피우시는 거네 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메시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정 인물을 대입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부동산 정책하고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었다고 보는데 검찰개혁은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내 생각은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남겨줘야 한다는 거였는데 검찰이 금도를 넘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 고집 부리지 말고 국회에 넘기겠다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핵심은 국민들의 불안 해소 그리고 국회에 넘기겠다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문조털레유 욕하고 자리 차지한 인간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런 거죠. 최근에 오창석이나 오윤혜를 두고 이런 말이 나오던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일 너무 많지 않나요?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하는 건 물론이고 이게 또 성과가 없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스피 1만을 바라보는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으며 부동산 정책에 전쟁 상황에 대응하는 건 물론이고 장관들이 잘못하는 것도 바로잡고 질책하고 해외 순방까지 길게 다녀오고 이런 걸 죄다 대통령이 하고 있잖아요. 검찰개혁안도 총리실에서 내놓은 정부안이 잘못됐다고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과감하게 45조를 삭제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걸 구분을 좀 하셔야 합니다. 청년재단 이사장 자리는 총리가 임명하는 거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를 처음 임명할 때 여론이 안 좋았나요? 좋았습니다. 최고위원도 이재명 대표가 뽑은 게 아니라 당원들이 투표해서 올려준 거잖아요. 이걸 너무 낙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변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발견되고 아니다 싶으면 그 사람은 당원들이 심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김민석 총리도 지금은 여론도 안 좋고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원들이 심판할 수 있는 무대에 본인이 직접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심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인사참사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참사 수순으로 망했다면 그건 인사참사가 맞죠. 대통령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과제나 사안의 결과가 참사 수준으로 나온 게 없고요. 검찰개혁이든 사법개혁이든 부동산 개혁이든 모든 게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의 잡음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있는지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이것만 보면 된다는 거죠. 진짜 유박들 말대로 대통령이 움직였다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총리로 올리고 한준호를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입각설이 떠돌던 김용남, 최진봉, 신인규도 이미 자리를 하나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입각설 도는 거 저는 자가 발전된 소문이 거의 99%라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인사에 대해 고집을 부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애초에 스타일이 어떻다? 일단 해보고 국민들이 아니라 하면 바꾸면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검찰개혁 입장을 낼 때도 아니면 바꾸면 된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한다를 강조했던 겁니다. 잠깐 듣고 올까요? 불신이 너무 깊어요. 그것도 악용해가지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해? 라는 걱정이 국민들 속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조차도 악용하면 어떡해? 그것도 전혀 일리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결국 결단의 문제겠죠. 미세하지만 결단의 문제.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부도 그렇고 그냥 국회로 넘겨서 논의를 해보고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아마 할 텐데 국회에 넘기는 쪽으로 그쪽의 의견에 따르는 쪽으로 뭐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또 해보다가 또 국민들이 이건 아니야, 이거 문제 있어 이거 하면 또 그때 고치면 또 될 수도 있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면 되니까. 지금은 뭐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있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일이 벌어져서 없는 사건을 만들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도 없는데 기소해가지고 괴롭히고 국가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떤 경우에도.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됐지만 과거에는 새로운 사건을 확인했는데 조작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국가의 존속에 관한 문제예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그 걱정들이 국민들 속에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어떻게 해? 싹 다 뺏어버려야 돼.
숟가락도 혹시 갈아가지고 칼 만들 수 있으니까 나무 젓가락도 혹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손으로 먹으라 그래.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가 된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이 정치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선을 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뭘 하더라도 선을 넘지 말자. 모든 영역에서. 금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금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넘지 말아야 돼. 검찰이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넘어서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업보라고 생각해야죠. 그래서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스타일을 알고 들으면 확실히 어떤 걸 강조하는지 들어오시죠. 세 번째는 그럼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을 우리 유권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지하되 숭배하지 마시고요, 칭찬하되 찬양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를 밀어주고 나만의 계파를 신경 쓰고 이럴 겨를도 없고 그런 건 신경조차 안 쓰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생깁니다. 지지율이라도 낮으면 모르겠는데 일은 또 엄청 잘해서 지지율도 엄청나게 상승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무조건 생기고 지금도 이미 활개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과 당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대통령 메시지에 모든 걸 걸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의심할 시간에 활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밀어붙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사람도 아니고요. 1인 1표제 이전에 당원 권한을 확대시킨 것도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논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더라도 그걸 따라간다고요.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의 슬로건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 겁니다. 논리와 지성은 우리한테 있지 유박 세력들한테 있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유박들의 억지를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코어 지지층과 유박들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인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지지 철회하고 당원도 탈퇴한다,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어. 저건 지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무조건 목소리를 내야 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과 지지자인 척 하면서 접근하고 당원과 지지자의 목소리인 것처럼 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게 지금 유박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이래서 유시민 작가의 ABC 이론이 대단하다는 건데, 무조건 이재명이 옳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유박 세력들이 생각한 거랑 정반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제 이재명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지지 철회, 이렇게 되는 게 라는 겁니다. B그룹이 조용히 움직이는 절대 다수의 당원을 이길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 거고요. 이게 바로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유시민 작가가 경고하고 호루라기를 부는 내용이기도 한 거죠. 민주당 내에서 이걸 제대로 새겨듣는 사람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못하고 욕설까지 하는 사람들은 제거와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발언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치 문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약간 불안해요.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어떤 악몽이 있냐 하면 열린우리당 트라우마 있거든요. 그때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 151석 딱 받자마자 곧바로 당원제도 후퇴시키고 내부에서 당원제도 다 부셔버렸습니다. 그때 대의원제도로 다시 돌아가는 그 회기를 시작을 했고요. 의원들이 순식간에 기득권화됐습니다. 제가 그 안에서 그걸 목격하고 이 당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냥 내각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복지부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미 당이 망했어요. 그 내부에서. 막 돈봉투 돌아다니고 당권 선거 하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새정치한다고 내세우면서 안에는 팝을 짓고 돈봉투 돌리고 계보 만들고, 이게 너무 횡행해서 이 당은 틀렸다. 저 그때 판단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아까 제가 판사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앉으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기대고 싶고, 기대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거대 집권당의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무지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요. 안이함이라는 게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하게 최근 한 몇 달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권한이 있는데 뭘 안 하고 말만 하고 있어요. 말만. 그러니까 지금 개헌 같은 거, 개헌안을 민주당이 발의해야 돼요.
뭐 그 무슨 백날 토론만 하고 있지 말고 내란 전담재판부 법이든 뭐든 이 법안 내서 자기들이 해야 돼요. 그거를 뭐 무슨 뭐 대통령실하고 뭐 의견이 맞네 안 맞네 그딴 소리를 왜 하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옳은 일을 하면 그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거를 왜 당에서 마음대로 하냐고 하실 분도 아니고 본인 의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당원들 뜻을 모아서 했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할 뿐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유박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특정 발언만 가지고 내가 맞았어를 외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원과 지지자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계속해서 호루라기를 불어주시는 거고 이걸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상 목소리를 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탈당하시면 안 되고 다가오는 전당대회 때 꼭 투표하셔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을 빌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가야 한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